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사랑하는 슈퍼푸드 아보카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보카도라 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니까 먹기만 하면 다 좋은 거 아냐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효능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슈퍼푸드도 먹는 방법, 즉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고 때론 안 먹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보카도라 하면 대표적으로 심장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좋을까? 언제 먹는 게 맞을까? 또 어떻게 보관해야 영양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 80%가 아직 구독 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 3초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아보카도를 이미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더 유익할 거예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보카도를 언제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아침 토스트 위에 올려서요? 아니면 저녁 식사 후 간식처럼요?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보카도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밤늦게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자기 전 2~3시간 안에 아보카도를 먹으면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위가 쉬지 못해요.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이 올라오고 자는 도중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침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밤에 출출하다면 따뜻한 허브차나 무가당 요거트 같은 가벼운 음식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한 개에 약 240kcal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2개, 3개씩 먹기 시작하면 열량이 쌓이면서 체중이 쉽게 들어요. 특히 활동량이 적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열량이 내장 지방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면 충분하고 이미 견과류나 올리브유를 드셨다면 반 개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결국 건강은 많이보다 균형이 핵심이에요. 아보카도를 먹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무지방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경우가 있죠. 겉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해 보이지만 이런 조합은 비타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무지방 식품만 먹으면 오히려 피로감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먹을 때는 너무 지방을 피하지 말고 올리브유를 한 티스푼 정도 곁들이거나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A, E, K의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덜 익은 아보카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트에서 산 아보카도를 잘랐는데 단단하고 떫은 맛이 나서 그냥 먹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덜 익은 아보카도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땐 손가락으로 껍질을 살짝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들어가면 잘 익은 상태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종이 봉투에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넣어 실온에 두면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도와 하루 이틀이면 먹기 좋게 됩니다. 익은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덜 익은 것은 오히려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소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에 소금을 살짝 뿌려야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금 한 꼬집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밍밍하게 먹으란 뜻은 아니에요. 소금 대신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후추와 파프리카 가루를 넣어보세요. 그럼 풍미가 훨씬 살아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보카도를 반만 먹고 나머지를 부엌에 그냥 두신 적 있나요? 겉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고 세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되면 표면의 세균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아보카도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자른 면에 레몬즙을 발라주고 랩으로 꽁꽁 싸서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냄새가 나거나 색이 어두워지면 바로 버리세요. 아깝더라도 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술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죠. 와인이나 맥주 한 잔에 아보카도 요리를 곁들이면 멋져 보이지만 사실 간과 췌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둘 다 지방과 알코올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술은 해독을 위해 간이 바쁘고 지방은 분해를 위해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간은 2배로 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아보카도는 가급적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고 술은 그날 다른 안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은 검은 반점이 있는 아보카도예요. 잘랐더니 속에 검은 줄이 생기거나 얼룩이 퍼져 있었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땐 겉만 도려내고 먹기보다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런 변색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이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과육이 물렁하면 그건 이미 신선함을 잃은 거예요.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초록빛이 고르게 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걸 고르는 법은 단단하지만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정도, 표면이 반질반질하고 상처가 없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아보카도를 설탕이나 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스무디에 넣거나 디저트로 즐기면 달콤하고 맛있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소화를 천천히 하는데 여기에 설탕이 더해지면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이 피로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를 달콤하게 먹고 싶다면 연유 대신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게 좋아요. 계피나 바닐라 향을 살짝 더하면 풍미도 좋고 혈당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에 답해드리 전에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식단표와 건강 체크리스트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를 생달걀과 함께 먹어도 되냐고요? 요즘은 스무디에 생달걀을 넣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건 권하지 않습니다. 생달걀에는 박테리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보카도처럼 지방이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면서 그 세균이 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삶은 달걀이나 스크램블 형태로 함께 먹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 차이가 큽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보카도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결국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통밀빵 위에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올리고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부담 없고 든든한 아침이 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아보카도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만나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저녁에는 두부나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지방의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세 끼에 균형 있게 나눠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속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관법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아보카도는 통째로 보관할 땐 실온에서 익히고 적당히 익으면 냉장고로 옮기세요. 잘라서 보관할 땐 공기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레몬즙을 발라 랩으로 밀착해두면 색이 덜 변합니다. 칼과 도마는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다른 과일이나 고기와 함께 두지 마세요. 이렇게만 관리해도 변질을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와 어울리는 음식도 살펴볼까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좋아지고 삶은 달걀과 통밀빵에 올리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채소 한 접시와 레몬즙을 곁들이면 소금 없이도 맛있어요. 닭가슴살이나 퀴노아와 조합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죠. 베리류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커지고 두부나 깨를 함께하면 칼슘 보충에도 좋습니다. 김이나 상추에 싸서 먹는 것도 짠맛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아보카도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세요. 나이 들수록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사실 양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조합이에요. 아침과 점심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지만 밤늦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소화와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루 20분 정도 하면 아보카도의 지방이 에너지로 더 잘 쓰입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과 함께 조절하면 아보카도의 장점을 훨씬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먹어야 하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에 한 개 이내로 늦은 밤은 피하고 소금 대신 레몬이나 허브로 맛을 내세요. 남은 건 자른 즉시 밀폐해 냉장 보관하고 술이나 설탕, 생달걀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아보카도는 훌륭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싶으신가요? 괜찮아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이라도 아보카도를 올바른 방식으로 먹어보세요. 아침 식탁에 올릴 때 소금통 대신 레몬즙을 두고 남은 반쪽은 레몬즙을 바른 뒤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단 하루만 해도 속이 가볍고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좋은 음식은 그 자체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게 먹을 때만 약이 됩니다. 방법을 모르고 먹으면 그 좋은 음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처럼 아보카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심장과 뇌 건강, 체중 관리까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매일의 식탁이 내 몸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신가요? 아보카도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